안녕하세요. 2부 시작됐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또 올랐습니다. 예상 밖의 주택 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다우지수는 1포인트 채 오르지 않았지만 역시 사상 최고 종가를 새로 썼고 나스닥도 이제 종가상 약 13년 만에 처음으로 4,000선을 뚫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일 코스피도 사흘 연속 오르면서 2,000선 내주는가 싶더니 오후장 들어 수급이 좋아지면서 2,020선까지 회복을 했지만 왠지 2020에 대한 믿음이 좀 적게 가는 그런 장이죠. 무엇보다 기관이 오후장 들어 매수세를 보내주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전일까지 이틀 연속 매수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전일 장 막판 동시효과에서 500억가량 기착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를 유입시켜줬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코앞이기라고는 하지만 이처럼 거래 대금이 부진한 데다 외국인들에 의해서 쉽게 내돌릴 수 있는 장이라 변동성 계속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2020이지만 언제 곧 또 2000을 곧 하회할 수도 있는 장, 개인들은 쉽게 주식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과정이야 어쨌든 어제 2020을 회복했던 날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전일장을 뭐라고 요약했을까요?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보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이네요. 네, 전일장 다시 봅니다. 최희승 차장님은 외국인 떠나지 않았네, 순매수 마감했다 하셨습니다. 역시 장막판 동시효과 영향이 컸고요. 삼성전자가 뜨면서 시장은 2020선까지 회복을 할 수가 있었죠. 정영훈 팀장님은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2020까지 회복을 했던 날이었다 하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기관에 주목하셨네요. 양시장 모두에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었습니다 하셨고, 김영겸 팀장님은 종목별 장세가 심화됐었는데 코스닥이 슬슬 부활 조짐이 보이네 하셨습니다. 이제 21선까지도 얼마 안 남겨두고 있죠. 안상현 대리님은 연말 소비 시즌 기대감에 전일 전차가 이끈 장이었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장 프리뷰입니다. 최희승 차장님은 연말 랠리를 위한 긍정적인 숨고르기 장이 오늘 이어질 것 같다 하셨고, 정영훈 팀장님도 똑같은 단어 연말 랠리로 시작하셨네요. 기대감 때문에 상승세는 계속 나올 것이다 하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그래도 코스피가 아마 박스권 내에서 여전히 머물며 혼조 양상을 띠지 않을까 하셨고, 김영겸 팀장님은 이제 연말이니만큼 배당주를 주목할 때가 왔는데 배당률이 4% 이상이 되는 기업에 투자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은 전일부터 나스닥 계속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드디어 종가상 4,000포인트를 뚫었는데 투심의 긍정적인 전환이 기대된다라는 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동부증권 방배 지점으로 가서 김혜란 연구원님 만나보겠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 코앞에 두고 있는데 다들 뭐 연말 랠리를 기대한다라는 얘기도 많았지만 코스피가 여전히 박스권 내에 머물면서 혼조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유도 궁금한데 전일장 리뷰부터 간략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 매도로 2,000선 하향했었지만 기관 매수세에 전환하면서 반등 성공한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도 하락 출발했지만 기관 매수세 유입되면서 3일 연속 지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지루한 좀 박스권 안에서 혼조세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이 이제 거래대금 하향되고 있고 또 최근에 뚜렷한 매도 주체도 모두 부재한 상황에서 또 시장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방향성 없는 좀 매매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시장이 혼조세에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 여건 참조할 때 이제 박스권 상당 이제 2050선 돌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지수 하방은 코스피가 2,000선 하회할 때마다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중심으로 기간 저가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어서 우선은 2,000선은 지지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이번 주 이제 미국 소비 시즌에 대해 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인데 다만 이제 미국 증시가 지금 사상 최고치 행진으로 피로가 누적돼 있는 상황이고 또 기술적 부담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시장은 2,000선 이상에서는 계속 변동성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더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 IT 부품주들, 개별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단기 대응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코스피가 이제 외국인들 매수에 의해서
올라왔고 외국인들이 더 이상 사지 않으면은 4분기에 뭐 더 이상 세게 올라가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중소형주 관심 갖고 가격 매력도 부각되고 있는 중소형주 위주로 좀 단기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 이제 흐름이 크게 나오지 않는 장 속에서는 단기로 그냥 중소형주 위주의 트레이딩 정도만 하는 것이 안정적인 투자일 것이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방배지점 김혜란 연구원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님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시장 급등락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아주 심화되고 있는데 급하게 2000선을 회복한 데 이어 2030까지 가더니만 당장 전일장만 보더라도 2000을 내주는 듯하다가 2020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은 사실 변동폭 자체가 장중에 나타나는 파생상품 시장하고 어울려서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모습이 12월도 마찬가지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11월 주간 변동폭을 따져보면 보통 4~50포인트입니다. 4주째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이틀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4포인트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더 넓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수가 1960에서 2040포인트 밴드 내에서 등락이기 때문에 체감은 그저 그래야 된다고 보이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죠.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죠. 그 이유 꼽는다면 차별화입니다. 업종이나 종목별 차별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신고가 흐름 종목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죠. 업종이나 종목 선택이 더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은 2000포인트를 넘어선 시점에서는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향후 흐름 놓고 볼 때는 이 단기적으로 지수 놓고 보면은 1960에서 한 2080포인트를 보고 있고요. 전체 장세를 그렇게 보는 이유는 기술적으로 이 단기적으로 확산형 패턴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 이번에 쿼드러플 위칭데이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좀 클 수가 있겠다라는 것은 이렇게 확산형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단과 하단이 좀 지금보다 좀 먼 거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쿼드러플 위칭데이 잠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번엔 선물 만기가 포함이 되어 있죠. 옵션 만기만 있던 때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거래 추이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프로그램 차익 매수잔고 추이를 한번 최근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차익잔고가 이 빨간색 그래프로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위에다 파란색 3개의 원을 그었었죠.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차익잔고가 10월 1일에 4조 2천억까지 늘어난 그런 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11월 1일에 4조 7천억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제일 오른쪽 원은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거의 8월 말 수준으로 8월 말 수준에서 10월 초 수준까지 늘어났었던 그 구간에서 멈춰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 단기적인 매물이 빠져나갔다. 그것이 한 5~6천억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요.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봤을 때 이전 직전 고점까지 다시 늘어나느냐 아니면 아래쪽으로 수그러드느냐 결국 이것은 베이시스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상당히 매물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여기서부터의 악화되는 베이시스는 그 8월 말부터 들어왔었던 한 1.5조 원 정도의 매물화 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베이시스가 상당히 중요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 반대로 좀 베이시스가 호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운데 원까지 다시 늘어나는 그런 모습 결국 6~7천억 정도가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이시스를 본다면은 베이시스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당월물 자체도 강세고 차월물은 더 강세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자체가 강세로 기조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걸 뜻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좀 앞서 나갈 것이 아니라 단지 스프레드만 놓고 봤을 때 이 스프레드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만기가 근접하면서 강세 탄력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 배당 성향 차익 매수세가 재유입될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차익 거래가 중립에서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 한번 이번 쿼드러플 만기에는 이 베이시스하고 스프레드 추이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변동성 장세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체감 지수가 좋지 않은 것은 업종 종목별 차별화 때문이다 하셨으니까 급등락 분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좀 시세가 안정적인 쪽은 어느 쪽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래서 골라봤더니 그것이 유통하고 섬유업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연봉의 양봉이 뭐냐, 그러니까 연간 봉을 놓고 봤을 때 양봉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것을 꼽아보면 유통이나 섬유, 보험, 전기가스, 운수장비, 통신, 뭐 이런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대형주는 연봉이다,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샀으면 다 물렸다는 거죠. 그 중에서 또 골라봅니다. 9월 이후의 상승 추세를 비트한 그런 업종이 무엇이냐. 결국 연봉이 양봉이라고 해도 다 좋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연초에 워낙에 약세였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금 강세로 돌아섰다 해서 그래서 양봉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성과가 좋은 업종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죠. 올해 가장 화려한 장세는 9월 이후에 큰 상승세인데 그때 지수를 비트한 업종 꼽는다면 바로 유통, 섬유, 보험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지수를 비트하는 업종이 무엇인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제가 코스피 업종별 상대 강도 추이를 금융위기 이후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꼽아보니까 지금 표를 만들어 봤는데 소비재의 극단에 속하는 운수장비 IT 쪽이 위쪽에 지금 그래프 좀 코스피보다 확 위로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운수장비가 제일 위고요. 보라색 선이 IT고 나머지 세 개의 선이 그러니까 붉은색 선, 푸른색 선, 검은색 선이 모여 있는데 검은색 선이 종합지수고요. 푸른색 선이 섬유의복이고 유통업이 붉은 선입니다. 이 대표적인 업종들을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이 지수하고 같이 움직이는가 또는 약간 좀 앞서 나가는가 이걸 따져보면 유통하고 섬유의복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수하고 동행하고 약간 좀 앞서간다. 운수장비나 IT 같은 경우 화려한 장세를 끌어냈지만 정책에 편승하는 케이스다. 특이한 케이스를 좀 감안해야 되고 매니의 운수장비는 소리만 요란하지 실제로는 2011년 꼭지를 친 이후에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움직임이고 IT 업종 마찬가지로 2012년 말에 고점을 친 이후에 그 밴드 내에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유통이나 섬유의복 쪽이 강세다. 그것은 타이밍에서 좀 꼽을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신고가 종목까지도 홈쇼핑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왜 이쪽이 강한가를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포인트를 한 5개 정도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유통업종의 강세 요인이요. 계절적 요인도 당연히 있겠죠. 섬유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우면 많이 팔리는 그런 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단순히 그거보다도 내년 시장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요인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턴어라운드하고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펀더멘털 요인을 좀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소비의 부활입니다. 소비가 내년에 우리 시장 쪽이나 글로벌 경기에서 소비 쪽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런 소비가 부활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업종이 홈쇼핑, 백화점 이쪽의 유통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바일 쪽입니다. 모바일이 이제 중요한 것이 핸드폰 만드는 업체나 부품업체 이쪽이 아닙니다. 누가 유저고 유저 중심의 관점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되는가 그것이 한번 올해 반영이 된 게 게임 쪽이었죠. 그리고 주식 거래하고 쇼핑이 있는데 주식 거래는 증권업종의 가장 큰 악재가 될 테고 쇼핑 같은 경우는 모바일 유저 관점에서 가장 혜택이 되는 그 관점이다. 이거 한번 꼽아봐야 될 테고요. 수급추이 이것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8월 큰 시세 이후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업종 몇 개 안 되는데 그중에 유통하고 섬유업종 꼽히고요. 11월 단기바닥 이후에 기관 매수가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는 업종이 유통업종입니다. 금액만 따져보면 IT 업종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결국 증권사 리포트 세일 기간 중에 나타나는 반복적 현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증권사 쪽에서도 유통 이쪽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시장에 또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좀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좀 뒷북을 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지수하고 같이 동행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내년에 지수가 강세로 들어선다. 이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지수하고 동행할 수 있는 업종을 산다. 이 관점에서 접근할 때 유통업종 괜찮게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지금 사드릴 만한 종목을 끝으로 간략하게 여쭤보는 것이 가장 속 시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홈쇼핑 업종 가장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수를 비트하고 동행할 수 있는 업종에서 본다면 홈쇼핑하고 의료업종, 보험업종 이 업종 속에서 종목을 고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홈쇼핑, 의류, 그리고 보험 쪽에서 또 좀 답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려라 수급 거래대항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개장까지 한 8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 불러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일 외국인 기관 어떤 종목 위주로 매매했는지 표부터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장 막판 500억가량 순매수 해줬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틀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었는데 삼성전자 마지막에 비착 때문에 올랐었죠. 삼성전자 가장 많이 산 것으로 일단 집계 나오고 있고요. 역시 외국인들은 전차를 버릴 수 없구나라는 것이 어제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벌써 이틀 연속 쌍끌이 매수 받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샀고 한국타이어도 샀고 조금 전에 보험 얘기도 나왔었고요. 삼성화재도 외국인들이 집어들었습니다. 기관은 전일 2% 넘게 상승시켰었는데 SKT를 가장 많이 샀네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 바닥권에서 오늘 급등했었었는데 전일 오늘 매수 추천도 개장 전에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기관이 샀네요. 삼성전자 본주뿐만이 아니라 우선주까지 타이거 200과 함께 매수했던 기관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전일 코스닥 순매수 종목 외국인 기관 나눠서 보면요. 셀트리온 상당히 많이 샀더라고요. 셀트리온 가장 많이 샀고 원익 IPS뿐만 아니라 이전에 파트론을 가장 많이 샀듯이 이오테크닉스를 그와 비슷한 패턴으로 급등을 시켰어요. 어제 7% 가까이나 바닥권에서 쑥 올라왔는데 이런 IT 낙폭과대주들도 요즘에 외국인들의 사랑을 간간히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터파크 역시 외국인 종목이었는데 어제 신고가 장중에 한번 크게 찍었습니다. 기관은 역시 CJENM, 내추럴 엔도텍 갖고 가고 있고요. AP 시스템을 기관은 급등시켰어요. 외국인은 이오테크닉스를, 기관은 AP 시스템을 6% 가까이 역시 급등을 시켰고요. 그 밖에도 서울반도체, 덕산 하이메탈 샀는데 덕산 하이메탈은 11월 한 중순서부터 매집을 해왔던 이제 슬슬 덕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박성환 차장님 추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어떤 시장의 특징은 어떤 낙폭과대, 어떤 쇼커버링 포함해서 낙폭과대 대형주 또한 IT 부품주에 대한 어떤 수급이 들어온다는 점이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텔레콤인데요. 기관 4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성장을 위한 여건은 충분하다 보고 있는데요. 비LTE 가입자가 스마트폰 이용자의 30%로 이 가입자들이 LTE 가입자의 46% 수준으로 우선적인 LTE 전환 고객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밖에 이제 3G망에서 일반 폰을 사용하는 가입자도 500만 명 이상 존재합니다. 네트워크의 고도화가 LTE 가입자 증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광대역 LTE 그리고 LTEA의 병행으로 모바일 전송 속도를 최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LTE 가입률 상승에 기여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기존 가입자당 월 매출액이 유지될 전망이고요. LTE 신규 가입자로 가입자당 월 매출액 상승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마케팅의 안정세가 유지될 것을 전망하고 있고 연연의 어떤 설비 투자가 올해 대비 하락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부담 경감세 지속은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비통신 사업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 기대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의 2014년 순이익 컨센서스가 올해 대비 30% 이상 예상되고 있고 지분법 이익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어떤 M커머스 가치 재평가와 맞물려서 국내 1위 모바일 쇼핑 업체인 100% 자회사 SK플래닛의 11번가에 대한 가치가 재부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 배당도 좀 매력적인데요. 9,400원 확정 배당 기준 배당 수익률 4.4% 수준으로 일단 매력적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21만 5천 원 원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24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인데요. 기관이 3일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메탈 메쉬 사업 본격화가 일단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ITO 센서를 대체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상당히 5조 원대 시장을 대체하는 어떤 시장인 것 같습니다. 터치 센서 모듈은 ITO 필름이 아닌 메탈 메쉬 방식을 삼성전기가 상용화할 계획으로 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원가 경쟁력이 돋보일 전망인데 7에서 8인치 이상 중대형 터치펜을 시장에 주목하면서 커버율이 일체형 및 필름타임 등 주류적 트렌드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고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캡티브 마켓만 4조 원 이상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무선 충전 모듈 사업의 선정을 일단 논하고 있는데요. 무선 충전 모듈은 자기 공진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고요. 자성체 시트 등 주요 제품을 내재화해서 차별화를 이룰 계획입니다. 혁신적 행보에 가장 적극적인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어떤 무선 충전 관련된 것들이 기본 번들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고요.
있고요. 2015년 삼성전자 수요만 1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 사업의 기술 차별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리지드 플렉스 기판이 이미 이제 동사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박판 기술 그리고 소재 기술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RF 기판은 스마트폰의 고성능화와 슬림화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 법인의 성장도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 법인은 삼성전자 휴대폰 생산 전략 재편과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서 해외 거점 중 최대 규모로 건설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의 어떤 글로벌 생산 전략이 재편되고 있고 생산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이나 파워 모듈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의 생산 라인도 갖춰질 전망입니다. 향후 이제 전사 매출의 어떤 30%가 베트남 법인에서 더해질 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76,5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85,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인데요. 외국인이 3일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비싸다는 이야기가 들어있었는데 조정을 받았고요. PCB 드릴러 본격 매출에 이어서 풀컷 장비 양산 공정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주가 조정이 어떤 코스닥 시장의 조정과 더불어서 11월 초 블록딜 영향으로 일단 주가가 하락했었습니다. 이오테크닉스의 어떤 주력 장비인 IC 마크 시장이 정체되고 있지만 신규 장비 중심으로 해서 실적 개선 지속될 전망이고요. 금년 PCB와 FPCB 장비 매출 본격화되고 있고 반대처형 풀컷 장비도 양산 공정에 적용되고 최근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풀컷 장비 수주 본격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관련 신규 장비가 반도체나 아몰레드, 터치 패널 등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성장 잠재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애플의 어떤 파운드리 다변화 수혜가 굳혀야 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지난 2, 4분기 말에 애플과 TSMC의 어떤 AP 생산 계약으로 주목받은 어떤 대만향 장비 수주가 당초의 어떤 예상 대비해서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TSMC가 지난 9월부터 전공정 장비를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연말부터는 후공정 장비 발주가 시작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높은 성장 잠재력의 어떤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으로 저희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전방 산업의 어떤 설비 투자 확대 그리고 이오테크닉스의 주력인 레이저 관련 사업 범위 확대는 긍정적입니다. 기존 제품 매출 증가 그리고 신규 장비의 매출 본격화 그리고 레이저 관련 신규 사업 확대 가능성 등은 향후 이제 어떤 이오테크닉스 성장의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어떤 높은 성장 잠재력이 아마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어떤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38,5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44,000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엇보다 SKT, 삼성전기, 이오테크닉스 분석해 주셨지만 앞서서 일부에서도 삼성전기 추천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오늘 개장도 하기 전에 벌써 삼성전기는 중복 추천을 받은 셈이 됐네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여의도본사 이비스팀에 계시는 박성환 차장님께서 전일 수급 특징주 전략 분석해 주셨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월 27일) 수요일 우리장 개장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죠? 11월 마지막 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12월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뉴욕 증시에서 또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1포인트도 채 오르지 않았지만 다우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 나스닥은 종가상 약 13년 만에 처음으로 4,000선을 뚫어냈는데 예상 밖의 주택 관련 지표가 잇따라 호조세를 보인 것이 큰 상승 동력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전일 우리 코스피도 4월 연속 오르면서 2020선을 회복하긴 했죠. 외국인들의 오락가락하는 마음, 또 막판 저렇게 꾸준히 사줄 줄이야 아무도 몰랐었지만 일단 연말 소비 시즌, 쇼핑 시즌에 거는 기대도 적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전일 IT주 가운데 낙폭과대주들이 많이 반등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이 몇몇 있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연말 12월을 코앞에 두는 시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이나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전략까지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 출발 상황부터 짚어보기로 하죠. 지금 제 옆에는 한맥투자증권 고광식 부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2,000선 잃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막판 지수가 꽤 괜찮게 끝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예, 오늘 같은 경우 유가증권은 한 6% 정도 예. 좀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업종들이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섬유의복, 그다음에 종이 목재 이런 부분은 지금 강보합권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쪽 시장에서는 역시 건설이라든가 일부 운송 이런 섹터들이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시초가 아직 미미하기는 합니다만은 개인하고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소폭 좀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면서 우리 시장의 비율이 좀 견조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제 오늘도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 있어서의 쌍끌이 매수가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은 역시 미국 쪽,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최고치를 좀 경신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 시장 일정 부분 투자 심리를 좀 회복시켜 줄 것으로도 좀 보여지고 있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3년 만에 4,000포인트를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글로벌, 특히 이제 선진국 증시는 강한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신흥 국가들의 증시는 좀 약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그 대만 가권 지수하고 코스피 지수가 거의 좀 동등하게 좀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하고 대만 가권 지수를 서로 연동해서 지수를 좀 파악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최근 이제 미국 쪽에서는 그 연말 그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 평균치 30일보다 짧은 26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한 6,021억 달러 정도의 그 소매 판매 일단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쪽에 있어서의 소매 판매,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IT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하고 12월 과거 평균치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급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14.4%, 12월에는 19.5% 정도 이렇게 급성장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IT 섹터라든가 일부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에 의한 수급도 우리가 면밀히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양시장 출발 상황 한번 짚어봤는데요. 코스피는 10포인트 지금 넘게 낙폭을 조금 키웁니다. 2010선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추가로 조금 더 오르면서 이렇게 되면 나흘째 상승이죠. 510선 안착 시도를 아침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요, 전에 나흘 만에 약간 하락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약간 더 눌려갑니다. 0.6% 정도 하락한 15,415선에서 출발했습니다. 니케이 15,500은 일단 오늘 아침에 내준 셈이 됐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죠. KB 외환선물로 가보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엔 미국 쪽 지표가 쏟아졌었죠. 소비 심리 지표는 별로 좋지 못했지만 주택 지표는 양호했었었는데 달러화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부터 궁금합니다.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에 비해 10전이 상승한 1,060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개정가를 저점으로 1,061원까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60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1,060원을 중심으로 의미 없는 등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제 외환시장에서 역시 달러화는 상대 통화별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아직 시장 전체를 이끌 만한 이슈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달러화는 유로화와 파운드화 그리고 엔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호주 달러를 비롯한 주요 상품 통화들과 원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화가 주요 선진국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인 것은 미 경제 지표가 혼조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주택 지표는 호조를 보였지만 소비자 신뢰 지수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 고용 지표의 호조가 다른 지표의 호조로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지연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미 국제 수익률이 하락한 점이 달러화를 주요 선진국 통화 대비 약세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달러가 약세가 나머지 상품 통화들과 원화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국제 유가의 하락 때문인데요. 최근 이란의 핵 프로그램 타결과 함께 이란의 원유 공급이 증가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상품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원화는 선진국 통화들보다는 상품 통화들에 더 연동된 모습을 보였다고 하겠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국내 수급상의 주요 변수는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인데요. 월말로 다가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대규모 물량이 출하되지는 않고 있고요. 이는 아직 환율의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060원대 초반대에서는 물량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만큼 환율의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작다는 것이 환율의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당분간 1,060원을 중심으로 한 범위에서 등락 예상됩니다. 최근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미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는 선진국 통화들을 중심으로 내년으로 연기 가능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포인트라고 하겠고요. 이 때문에 향후 미 경제 지표의 혼조세의 흐름에 대해서 상품 통화들까지 미 달러화 대비 강세로 반응할 경우 달러원은 대외적으로 하락 압력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외환시장 분석 들어봤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코스피는 다시 낙폭을 줄여서 2017포인트, 낙폭은 5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돌발 종목 첫 번째는 바로 기업은행을 꼽아야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기재부라고 하죠. 기재부 지분 약 2% 정도 블록딜 소식 때문에 오늘 4% 갭 하락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향후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록딜에 따른 주가 하락은 저가 매수 기회다 하는 리포트도 오늘 아침 뜬 상황이 되겠고요. 일단 두 번째는 크로바 하이텍입니다. 이 작은 IT 부품주들 요즘에 잘 보셔야 되는데 벌써 나흘째 상승, 오늘 아침 상승폭이 제법 큰 편이라 같이 한번 상승 원인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게임주 쪽입니다. 요즘에 게임주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데 가장 좀 강하게 치고 나온다 싶은 컴투스도 오늘까지 나흘 연속 상승하면서 21선 돌파했고 61선 거의 부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돌발 종목으로 분석 들어볼게요. 멀리 압구정 지점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쪽에 계시는 김근호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업은행부터 돌발 종목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정부 기재부의 블록딜에 4% 가까운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저가가 5%였는데 그래도 좀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단 정부 지분에 대한 블록딜은 단기적으로 좀 수급에 부정적으로 작용은 할 수 있다. 근데 이 수익성이나 가치 평가 등을 고려할 때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라고 본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1,550원대는 잘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11,400원 정도면 사볼만 하다. 그러니까 뭐 한옥가 정도, 그러니까 500원에서 한 400원 정도는 좀 대놓고 이렇게 밑에다 좀 대놓으시고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기재부에서 나온 이 기업은행 지분의 2.3%를 블록딜 형식으로 국내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주당 매매 가격은 이 전일 종가보다 5% 정도 할인된 11,4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가 보다 한 3%, 4% 정도 한 번 더 좀 조정이 나오면 굉장히 좀 괜찮은 가격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400원, 뭐 11,000원이 지지선이라고 좀 판단을 하면 지금 가격대부터 좀 밑에다 대놓으시면서 좀 사시는 것도 그렇게 나쁜 어떤 선택은 분명히 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11,400원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 주당 매매 가격이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은 좀 중장기로 본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로 접근할 기회가 맞다라는 부분이 좀 저도 개인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11,400원에 받아가서 과연 지금 가격대에 그냥 받아가자마자 이익 실현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으로 다가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사실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뭐 IT 관련된 종목으로 좀 알려져 있지만 역시나 우리에게도 친숙한 것은 이 무선 충전과 관련된 이 테마. 이 부분으로 훨씬 더 우리에게 좀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크로바 하이텍 역시도 최근에 계속 꾸준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IT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잘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일단 뭐 흐름상으로는 4,700원대의 어떤 이 가격적인 지지선은 좀 어느 정도 확보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크로바 하이텍의 어떤 저가에 대한 인식, 바닥에 대한 인식이 좀 강하게 작용이 됐고 그 이후에 좀 강한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었고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치고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IT 부품주들에 대한 최근에 단기적인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 부분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그리고 내일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좀 조정이 나온다면 일단 눌림목을 준 후에 재상승을 도모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5,000원
한 300원에서 5,100원 사이 정도까지의 매수폭을 좀 잡으시고 크로바이텍을 신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더 보수적이신 분들은 오히려 5,000원 정도 가격에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된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좀 갭자리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갭까지 좀 메우고 쉬었다 간다라고 하면 일단 뭐 지금 수준보다 조금 조정폭이 나온 이후에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양봉이 좀 나온다고 하면 일단은 홀딩하신 분들, 그러니까 보유자분들만 좀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지 신규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컴투스와 게임빌,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크로바이텍과 좀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바닥이라는 가격대가 인식이 좀 됐습니다. 뭐 거의 18,000원, 뭐 중후반대 19,000원 정도의 바닥 가격이 좀 인식이 되고 올라왔는데 뭐 저가가 18,150원, 지금 수준으로 따지면 거의 한 20% 넘는 수준, 30% 육박하는 수익이 났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자리죠. 오늘 자리인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24,000원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더 치고 갈 가능성이 커지는 구간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가격대에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기가 과연 가능을 할까? 물론 많은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면서 강한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준다면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쉬어간다면 개인적으로 좀 눌림 이후에 재차 좀 상승을 모색하는 움직임으로 좀 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충분히 좀 확인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게임주들은 어느 정도 바닥권이라는 인식은 분명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최근에 반등세를 가져왔기 때문에 일단 주가에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발 종목 세 종목 분석, 게임주까지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아침 상한가에 올라선 종목이 있어요. 바로 CNK 인터 종목인데 카메룬 다이아몬드 원석 공개 때문에 가격 제한폭까지 지금 개장한 지 10여 분 만에 뛰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중 결정 이후에 급등한 종목, 잠시 후에 폴리비전도 살펴보겠지만 그에 앞서서 오늘 웰메이드도 좀 해당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하나케미칼은 자회사에 투자 한 2천억 정도 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61선까지 추가로 더 밀리면서 약보합에 개장하고 있습니다. 벽상건설 M&A 얘기 계속 들리네요. 모멘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닷새 연속 상한가 행진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두산건설 유중 4천억설 유중설도 있죠. 그리고 감자 10대 1 감자 오늘까지 이틀 연속 계속해서 급락세를 이어갑니다. 효성 ITX 뭔가 좀 세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전일 한번 나왔었는데 오늘까지 일단 추가 상승 보이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장 끝나고 나서 수주 공시 있었어요. 근데 수주 모멘텀 때문에 오늘 오래간만에 소폭이지만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CNK 인터 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지 분석부터 들어보죠. 예, 일단 뭐 오늘 가격이 급등했던 이유는 역시 네. 다이아몬드, 카메룬에서 채취했던 다이아몬드 일부 원석이 국내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에서 7일까지 성북동에 있는 뭐 갤러리에서 아마 공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면서 지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는 뭐 상한가 좀 진입을 했다, 다시 무너졌다, 좀 그러고는 있습니다만은 한 5,230원 정도, 거래량은 147만 주 정도, 좀 거래량이 좀 급증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은 뭐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뭐 호재에 있으면 급등하고 또 악재가 나오면 또 급락하는 그런 또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좀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현재 그 상한가 근처에서 진입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어 보이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역시 좀 강하게 이렇게 좀 뻗을 때는 오히려 좀 추이를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웰메이드가 오늘 좀 유상증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유상증자가 실시를 하게 되면 일부 경영 자금이라든가 운영 자금으로 아마 사용을 할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현재는 한 5% 정도 상승한 2,220원 정도 전후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전체적인 그 규모는 한 33억 8,5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제3자 유상증자로 이렇게 좀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발행 가격은 1,800원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 그 12월 16일 정도에 상장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이런 종목은 뭐 기술적으로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어떤 종목들은 뭐 유상증자 한다고 해서 급락하는데, 그리고 또 반대로 또 급등하는 이런 또 종목도 또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좀 최근의 시장 흐름상 보면은 대형주, 외국인하고 기관 쪽이 선호하는 그런 섹터들이 아닌 종목들은 일부 이제 개인들만 지금 이제 매매 공방이 치열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키움증권 뭐 상위에 지금 청구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역시 개인 투자자들 중심의 매매 패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좀 지켜보는 그런 그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케미칼입니다. 역시 역시 자금이 들어가면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흐름상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그동안 실적 개선이라든가 업황 개선에 따른 실적이 기대감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9월에서 10월 중순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다시 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간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21,700원 약보합 정도 이런 지금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좀 중장기적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업황 개선이라든가 이 수익성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 가격에서는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조정 시 좀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도 좀 유효하고요.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좀 더 중의적 관점에서 좀 보유 전략.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은 62 이동평균선이 이탈이 안 된다면 한 20% 정도의 자금을 좀 집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벽산건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출연을 했을 때도 일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워낙 그 대형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기세 상한가가 지금 진입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차트상으로도 뭐 좀 단기 워낙 좀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역시 좀 더 뭐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보유 전략을 지난번 같이 다시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 이제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은 과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 가격대에서 기세 상한가 이렇게 강하게 출발하는 종목을 과연 그 주문을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은 일단 내 주식이 아니다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일단 좀 제외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역시 그 두산건설은 뭐 대규모 증자설이라든가 10대의 감자 좀 악재가 대형으로 좀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고요.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그런 흐름인데요.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두산 인프라코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수익성이 뛰어나지 못하는 부분은 역시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건설에 대해서는 뭐 기술적으로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가 흐름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감자설이라든가 대규모 증자설 이런 부분이 역시 수급도 흐트러지고 있고 또 건설 업황 자체가 지금 아직 완전히 회복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시책들이 골고루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부동산 정책도 단기간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좀 긴 안목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롭게 진입을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좀 한 템포 늦추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좀 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기에 급락을 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매수한 그런 상태에서 물타기 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오히려 좀 반등할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좀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성 ITX인데요. 역시, 좀 기술적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 ITX는, 종종 나왔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은 한 2% 정도, 상승 한 7,270원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전방 산업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제, 매출 성장이라든가 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상승 여력도 좀 있어 보이고요. 좀 수급적 측면도 한번 접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을 보면,
역시 이제 기관 쪽에서는 뭐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하고 개인 간 서로 이제 매매 공방이 치열하게 나타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종목은 특히 이제 외국인하고 개인의 그 매매 패턴 흐름을 좀 면밀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거래량이 뭐 추가적으로 수반이 된다면 상승 여력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좀 더 끌고 가는 전략, 새롭게 진입을 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한 1.8% 현재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좀 출렁거릴 때마다 비중을 좀 새롭게 진입을 하는 그런 전략을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STX 그룹주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은 대한항공 실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자금난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 때문에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만, 대한항공은 조금 조용한 편이고요. 앞서서 제가 폴리비전 말씀드렸었는데, 웰메이드는 유증 결정에 급등합니다. 그리고 폴리비전도 전에 급등했는데 오늘 또 같은 이슈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모베이스 3분기 실적 나왔는데 실적 보고 나서 어제 거의 두 자릿수 급등했었고 오늘까지 추가 상승, 동국 S&C도 수주 양호하다 평가 속에 오늘 상승합니다만 무엇보다 오늘 코스닥에서 눈에 띄는 두 종목은 아이테스트와 세미텍입니다. 아이테스트가 세미텍 흡수 오늘 합병을 했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특별히 둘 다 오르지만 아이테스트가 두 자릿수로 급등하고 있네요. STX 그룹주 먼저 볼까요? 압구정으로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일단 STX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의 어떤 각자 도생이 굉장히 좀 가속화될 전망이다라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좀 동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전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STX 조선해양 경영추진위에 이 정성립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새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한 STX 페노션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또 사명을 STX 페노션에서 페노션으로 바꾸는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 각 계열사들, STX 그룹 내에 있는 각 계열사들이 각자의 어떤 이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투자자들한테는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STX 그룹주가 완전하게 해결되기라 분명히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돌발적으로 어떤 이슈나 이벤트들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하게 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종목별로도 좀 대응법은 다르겠지만 일단 뭐 그룹사인 STX를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격대가 좀 어느 정도 매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쉽게 한 번 더 치고 가기에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자리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시나리오나 이벤트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이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대한항공이 유동성 위기 한진해운 증자에 1,000억대 참여를 좀 확정을 했습니다. 이 대한항공이 내년 3월로 예정된 한진해운 유상 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채권단 관계자가 대한항공이 올해 대여금 2,500억에 더해 한진해운 유상증자에도 참여를 하겠다. 유상증자 참여 금액은 1,000억이 넘을 것으로 본다고 좀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에 또 한진해운 주식 15.36%를 담보로 잡고 이 한진해운 홀딩스에 1,500억 원을 대여를 했고요. 이 한진해운 홀딩스는 다시 이 돈을 한진해운에 빌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좀 커버가 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이후 지분율도 좀 바뀔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한진해운 홀딩스가 한진해운 지분 36.47%를 들고 있는데 향후에 대한항공이 대여금을 주식으로 상환을 받고 유상증자에도 참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한진해운 최대 주주의 대한항공이 올랐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채권단에서는 일단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뭐 가능성이 낮다. 이런 부분들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결국에는 한진해운에 대한 이 대한항공의 지원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대한항공에 대한 굉장히 좀 이 후광을 좀 등에 입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기술적인 부분은 일단 뭐 차트상으로는 바닥 잡고 좀 돌아 나오는 모습. 그러니까 일단 상단저항은 6,700원대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700원을 만약에 돌파하고
한 6,800원을 안착을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7,000원대 가격대로 좀 갈 가능성이 좀 있다. 한진해운 이런 전략을 좀 가지고 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폴리비전은 일단 대규모 유상증자에 이틀째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상증자를 하면 대부분 보통 이 물량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하기 마련인데, 일단 폴리비전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이슈인 것 같고요. 이 폴리비전이 최근에 이 운용자금 조달 및 타 법인 증권 취득을 위해서 130억 규모의 제3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신주로 2,241만 3,786주가 발행이 되고요. 신주 발행가액은 할인율 9.7%를 적용받아서 580원 정도. 신주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20일인데 모르겠습니다. 580원. 잘 고민해 보시면은 발행가액이 580원이면 지금 가격대 거의 2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반 수준이라는 거죠. 수익이 굉장히 좀 많이 났기 때문에 물량이 출회되고 나서 조금은 물량 부담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물량에 대한 부담을 조금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모베이스 같은 경우 최근에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다 비슷한 분위기를 좀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부분이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모베이스는 거기다 플러스 3분기 호실적 까지 좀 내놨습니다.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89억 9천만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4% 정도 증가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이에 또 장중에 전일에는 상한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 결국에는 마무리가 상한가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도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지금 가격대 매물대가 좀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좀 상승이 과연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고민인데요. 12,000원은 일단 안착을 시켜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은 조금 모베이스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가셔도 되는 날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풍력 관련된 종목이죠. 역시나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이틀째 좀 상승이 되고 있는데 3분기에 또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실적과 수주 이 두 가지를 모두 좀 챙기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동국 SNC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4,500원대까지의 굉장히 강한 매물대, 이 부분을 탈피를 해야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전망이고요. 그 수준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또 조정과 상승을 반복할 수 있는 횡보의 흐름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다. 오늘 여지없이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 결국에는 오늘 같은 흐름을 탈피하기 위해선 강한 거래량과 양봉이 좀 동반돼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하루 정도 좀 눌린다면 한 4,35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한 50원 정도 밀리면 개인적으로 좀 담아놔도 되지 않을까. 풍력, 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재차 좀 쏠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이테스트도 굉장히 좀 오랜만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테스트 세미텍 흡수합병 결정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이테스트가 인수하는 인수 주체고 세미텍이 피인수 주체인데, 보통 피인수되는 회사가 훨씬 더 많이 오르기 마련인데 조금 특이한 케이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미텍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다 라는 얘기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후공정 쪽에 이 테스터를 관장하는 업체인데, 일단 이 후공정 턴키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미텍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세미텍 지분 33.99%, 주수로는 350만 주 정도 되는데요. 이 33.99%를 취득을 하면서 결국에는 세미텍의 대주주로 아이테스트가 올라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텍이 아이테스트에 미치는 긍정적인 기대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음봉 정도 공략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아이테스트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NC소프트 얘기해야겠어요. 블레이드 앤 소울 효과는 어디까지 가는 걸까? 내년 중국에서 이
소위 VNS 이 게임에 대한 흑행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 알았지만 NC소프트가 이렇게까지 벌써 5째 성큼성큼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눌림목이라고는 없네요. 현대 홈쇼핑이 홈쇼핑 3인방 가운데 가장 늦었었는데 늦은 만큼 아주 가파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상승 또 한 번 내면서 신고가 드디어 기록했습니다. 오늘 GS 홈쇼핑도 같이 오르지만 현대 홈쇼핑이 더욱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이원스는 어제 7% 급등했는데 실적 개선 기대 때문인지 오늘까지 추가 상승하고요. 오늘 휴대폰 무선 충전 테마 바람이 불었다고 해요. 그 배경 한번 짚어보고 어제 코스닥에 상장했었던 DMT 오늘 흐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C소프트 대단하네요. 예, 일단 뭐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좀 워낙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앞으로 뭐 내년도 중요하겠지만 향후 2, 3년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2, 3년도 향후 2, 3년간은 뭐 충분히 수익성 확보라든가 성장성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중 접속 그 역할 수행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인 앤 소울 이 게임 자체가 최근에 뭐 상당히 좀 반응도 뜨겁고 평균 동시 접속자 수가 한 120만 정도, 4배 정도까지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NC소프트, 이제 중국이라는 시장의 게임, 우리 순수 국내 그 게임 업체들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장입니다만은 일단 NC소프트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도 좀 일부 유입이 되고 있고 좀 기술적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면서 잠깐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은 뭐 워낙 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일부 차익 실현성 매물이 좀 나오는 것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까지의 일부 뭐 눌림목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뭐 중기적 관점에서는 보유가 좀 맞는 것 같고요. 새롭게 진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5일선을 좀 눌림목을 줄 때 그때 새롭게 진입을 하셔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미국 연말 소비 시즌과 더불어서 우리 시장에서도 홈쇼핑주들이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 나왔던 그 소비자 신뢰 지수가 70.4로 비교적 뭐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미국 그 소매협회에 따르면 6,021억 달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했을 때는 한 3.9% 정도 증가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소비 시즌과 더불어서 국내 시장도 일부 홈쇼핑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홈쇼핑뿐만 아니라 GS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그 현대 홈쇼핑을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뭐 유통, 패션 이쪽 네. 연말 소비 특수 누릴 수 있으니까 잘 보라는 의견이 있어서 가격대 궁금해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워낙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4,000원 상승한 17만 9,500원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뭐 기관들이 뭐 주기차게 매수를 했던 부분은 역시 주가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좀 했었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좀 물량을 줄여나가는 그런 좀 패턴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실적 호전과 4분기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뭐 취급고도 한 30% 정도 내외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4분기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도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 좀 더 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기관들이 뭐 강하게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면 우리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그 직전 고점들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 좀 강하게 우리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아이원스라는 종목인데요. 역시 뭐 내년도 특히 내년도 실적 개선에 대한 뭐 기대감이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는 매출액은 한 30% 정도 상승한 635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30% 증가한 95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쪽에 있어서 판매처 다변화가 일단 동사의 주가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한 1% 내외 상승한 7,020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워낙 좀 주가 흐름이 이렇게 썩 좋지를 못했던 점 이런 부분에 대한 오히려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전일 뭐 강한 뭐 거래량도 수반이 됐습니다만은
오늘 뭐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수반이 된다면 주가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좀 더 일단 보유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새롭게 진입을 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뭐 현재 1% 내외라면 현재 수준에서도 일부 금액 한 20% 내외 정도 좀 새롭게 집행을 하시는 것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MT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MT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시장에서 크게 그 주가에 대한 뭐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역시 좀 받지를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흐름상 단기에 접근하기는 좀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추가 움직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선 충전 테마 아주 간략하게 볼까요? 예, 일단 무선 충전 이 테마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테마를 많이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일반 그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그 테마에 너무 이제 현혹이 돼서 주가에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성향이 좀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 흐름상 패턴이 그동안 지난 1990년 이후부터 10월부터 12월까지 보면 대체적으로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놓고 본다면 1월 효과라고 해서 상당히 좀 플러스권을 유지를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좀 중기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셔야지 테마에 집중적으로 막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그 테마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그렇다면 좀 신중한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부 쪽에서 주파수 대역 분배 얘기 나오면서 오늘 무선 충전 테마가 일단 형성이 된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략을 좀 세워볼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코스피가 낙폭을 상당히 많이 줄여서 플러스권까지는 못 올라왔지만 거의 2029군까지도 낙폭을 줄여놓은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도 사실상 21선까지 올 만큼 왔다. 단기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갈 것인가. 앞서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렸지만 뭐 연말 쇼핑 시즌 수혜이기 때문에 뭐 유통, 패션, 보험, 넓게는 모바일, 홈쇼핑 이거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네. IT 많이 빠진 쪽도 단기적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 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일단 우리 시장의 뭐 호재와 악재가 지금 혼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역시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뭐 불확실성이 네. 좀 남아 있고 유로존도 역시 올해 뭐 마이너스 0.3% 성장입니다만은 내년은 한 1% 내외. 우리 시장은 뭐 3.7에서 3.8%의 경제 성장률 이런 전체적으로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우리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이제 미국 시장하고 디폴링을 유지했던 이런 시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적 측면에서는 역시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키를 좀 잡고 있는데요. 연기금은 연간 누적으로 한 9조 한 1,000억 정도 매수한 상태고 외국인이 11월 달에 5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연간 누적으로는 한 4조 6천억 가까이 순매수한 상태고요. 그렇다면 외국인도 우리 시장에서 급격하게 빠져나갈 일은 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1,060원 전후에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은 1,050원에서의 좀 안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역시 엔저 현상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주요 수출 경쟁력을 갖춘 이런 업체들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역시 환율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현재 같은 경우 오히려 플러스 정도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해외 총 생산 비중이 48%가 넘고 있고 그다음에 환율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그런 입장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시마다 경기 민감주 특히 IT 섹터라든가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광식 부장님의 전략 잘 들었고요. 이어서 멀리 압구정 지점에서 계속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 김근호 연구원님의 조언도 좀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일 우리가 얘기 나눴던 이 시간에 2차는 살짝 하회했었고 이제는 매수 타이밍이다 하셨던 그 전략은 아주 지수적으로 봤을 땐 유효했었던 것 같고요. 일단 2029군까지 와 있는 상황에 연말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략 들어보죠. 네, 코스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상단은 뭐 정고점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50에서 2060인데, 개인적으로는 단기로 좀 잡았을 때는 뭐 2025포인트에서 30포인트, 이 부분이 1차적인 저항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다면 뭐 거기에 비하면 결국에는 하단에 대한 부분을 좀 잡아야 되는데, 201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정도의 음봉,
이때는 좀 매수 권역으로 좀 이용을 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단 트렌드는 1980포인트가 지지선이었다가 이제는 2000포인트로 지지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하단 지지가 좀 상승하고 있는 우상향 패턴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상단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막혀있다, 막힌 느낌이다. 굉장히 좀 답답한 느낌이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좀 줘야 되는데 결국에 이 부분이 좀 그렇지 못한 이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국에는 그러면 전략은 간단하다. 2000포인트에서 한 2010포인트 쪽에서는 매수, 그리고 2025포인트에서 30포인트 정도에는 매도, 그리고 만약에 2020포인트를 강하게 못 들을 시에는 결국에는 200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의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저가 매수, 고가 매도, 이 기본에 계속적으로 좀 충실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음봉 공략을 해야지 시장에 좀 다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음봉 공략의 중요성, 지수 매입 괜찮은 지수대로는 2000과 2010선 사이라고 얘기 또 들어봤고요. 앞서서 전차의 비중을 확대해도 좋겠다라는 조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구광식 부장님, 멀리 메리츠 종근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연구원님과 함께해봤습니다. 두 분 모두 분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선물시장 동향과 전략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주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는 일단 외국인들은 장중에 상당히 선물 쪽에서 변덕스러운 그런 매매 패턴을 보였고 투신잘보라 하셨었는데 금융투자하고 같이 매수세가 확대되는 모습, 사실상 거의 원웨이 상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좀 심하게 원웨이다 하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오늘 아침 분위기는 어떤지요? 네, 일단 어제는 외국인들 매도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자신있게 말씀 좀 드렸고 저가 매수로 그냥 가지고 올라가면 된다라고 했고요. 오후장 선물항에서 이제 곧 딱 타이밍상 고점이다, 매도로 잠깐 때리자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그것마저도 수익으로 좀 챙겨 나왔는데요. 자, 오늘은 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드리냐면, 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장 출발과 함께 쉬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시장을 좀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전일 시장 자체가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발생이 됐던 베이시스 놀이의 장세였고요. 그것이 뭐 외떠덕 현상으로 보기에는 되게 약합니다. 어젠 종합지수와 선물지수 간의 괴리차가 좀 발생이 돼서 그 오차 범위를 줄이는 과정들이 계속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만큼 선물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밀렸고 종합지수 대비해서 그 부분이 다시 반등치를 가져오면서 플러스 전환까지 좀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어제하고 비교해서 본다라면 금일 베이시스 상태가 상당히 시장에는 부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왜곡시켰다라는 뜻은 종가 부근에서 슈팅 나갔던 부분, 마지막에 종가가 사실 밀렸던 그 정도로 끝났다라면 오늘 아주 재밌는 장세가 지속됐을 텐데 어제 종가 부근에서의 다시 땡겨놓는 패턴에서 조금 오늘 재미가 없는 장세 쪽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오전에는 단기 추세나 또는 앞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양봉을 따라가지 말고 음봉을 따라가라 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수적으로 저가에 매수를 해라, 현물을. 그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파생도 무슨 얘기냐면 매수와 매도를 공격으로 따라가지 말아라 라는 뜻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아쉽게도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고점 매도가 좀 유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출발과 함께는 외국인들이 나홀로 매도로 출발되었지만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인들만이 나홀로 매도를 하고 있겠고요. 외국인들 매수로 스위칭 전환시켰고 기관계 역시 금융투자창구 쪽에서의 매수세가 확대가 되면서 꾸준하게 일단은 방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옵션 시장 쪽에서 어제와 다르게 콜옵션 쪽이 거래대금이 상당히 증가되면서 출발되고 있겠고요. 풋옵션은 오히려 그에 반해서 관망세가 일관되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점으로 놓고 본다라면 전반적으로 수급은 비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역시 현물과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프로그램 역시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베이시스가 다시 낮아지면서 매도 쪽의 우위 쪽으로 점쳐지면서 하지만 그 규모가 확대는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베이시스 자체가 아직까지 프로그램을 매도로 확대 유발시킬 만한 베이시스 위치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앞에서 미리 말씀드렸죠. 오늘장 대응 전략 쪽으로 이제 가보는데요. 분명한 것은 현재의 단기 시점으로 보면 고점 매도가 유리한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 확대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수로 전환이 됐죠. 그렇다면 이것이 한쪽으로 쏠리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면 시장은 매도, 외국인들이 매수면 시장은 매수 이렇게 단순하게 간편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신호등도 아침부터 제가 웃었던 것은 요렇게 만들어내고 요렇게 바로 응봉과 양봉등땡이 자기야 일로와 하면서 감싸버리면 연인 사이는 행복하지만 파생시장에도 이렇게 감싸버리면 진짜로 그냥 XX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방향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방향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은 단기적인 방향도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현재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바로 이 자리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신호등 안쪽으로 캔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조금 현명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고점 매도를 때리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금일자 황금 라인 쪽으로 오전장 잡아드리면요. 이렇게 밑에 좀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수정을 오늘은 안 해드릴 건데요. 265.10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 얘기는 이 265.10이 깨지게 되면 시장은 움푹 깨질 수 있다라는 것 열어두셔야 된다. 오늘 정상적이라면 시장은 원웨이가 강하게 상방이든 하방이든 상승이든 하락이든 나와야 되는 장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현재 기준점의 위치 266점 초반대 부근이라면 과감하게 고점 매도를 때리고 자신의 능력치만큼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의 황금 라인 265.10을 깨버리게 된다면 시장 전체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거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곧 방향성이다 하셨습니다. 단기적으로 고점 매도가 유리한 자리 황금 라인은 265.10 이 자리 깨지면 하락한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의 선물시장 전략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닥은 나흘 연속 상승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속에 강보합권 아주 미미한 상승폭을 이어나가면서 거의 21선까지 일단 와 닿았고요. 코스피는 나흘 만에 하락합니다만은 낙폭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2010선 위협하더니 2020까지 터치하는 등 플러스권은 아니지만 낙폭을 거의 만회하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출발 진시와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